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함께하고 있죠.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또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구글의 제미나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미나이 3.0의 그 평이 굉장히 좋아요. 네. 혹시 써보셨나요? 아직 안 써봤어요. 아직이신가요? GPT를 많이 사용을 GPT. 해서 네. 이제 넘어가야 될 때가 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구글 제미나이 3.0 돌풍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모처럼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AI가 그동안은 이제 우려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어줄까요? 네. 일단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AI 구동 비용을 낮췄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붙여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와 관련해서 있었던 수익화 우려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일에 주가 반등은 했지만 주식시장 자체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장이 시즌 종료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좀 시장의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차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래포 잔고인데 영래포 잔고를 봐주시면 지금 20억 달러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지급준비금 역시도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서 시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유동성을 투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뭐 제미나이 3.0이라던가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2월 1일부터 미국 연준이 QT를 종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개선되고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증시 안에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좀 필요했던 게 네,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되어줬습니다. 네. 한번 써보시고 네. 다음번에 다음 주에 한번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궁금해서 GPT하고 제미나이 3.0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두 모델 모두 현재 시장의 선두주자이며 네. 각각의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좋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연말까지는 좀 이런 상승 모멘텀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혼풍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 출발을 해줬고 그 안에서도 일본 증시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네. 사실은 일본은 이 고질적으로 엔화에 대한 네.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당국이 엔화 방어를 위해서 유동성을 만약에 회수를 한다면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자체가 좀 적극 재정 그리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빅 이벤트는 사실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BOJ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 정상화를 굉장히 더디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사실 작년 8월에 이미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이 발작을 한번 경험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충격을 줄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8월에 아마 방송을 시작하고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또 시장이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또 한번 반복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쯤을 시즌 종료다라고 봐야 네. 할까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게 될 텐데 시즌 종료를 고민을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인상 사이클이 재개가 될 때가 아마 이제 다른 자산군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12월에 12월 초죠. 연준의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네. 대한 앞으로 저희의 그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이제 내년으로 향하면서 네. 각국의 정부들이 또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시기가 온다면 어떤 상품을 저희가 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제가 메릴 린치에서 남긴 굉장히 좋아하는 표를 한 장 가지고 와 봤는데요. 표를 네.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이제 주식시장이라기보단 자산시장을 놓고 봤을 때 경기의 사이클별로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를 나타낸 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상단에 있는 부분을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쪽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게 될 때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주목을 받는 섹터가 이제 안에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라는 쪽을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가 유동성을 9개월 정도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유동성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 연말쯤에는 유가가 좀 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원자재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인플레 해지 재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금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큰 틀에서는 올해 네. 어떤 섹터가 증시를 주도했냐라고 말을 한다면 단연코 이제 IT나 네. 테크가 될 텐데 내년에는 이제 이러한 사이클이 좀 돌면서 그 안에서 원자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제 오늘 6개 ETF가 신규 상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하나자산운용 원큐에서도 네. 신규 상장된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2개의 신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의 우주와 항공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특수은행채에 투자를 하는 원큐 단기 특수은행채 액티브 ETF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밀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로는 이제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여름에 메디컬 AI와 관련된 원큐 미국 메디컬 AI 상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해당 상품의 뒤이은 이제 차세대 산업에 차세대 테마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ETF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차세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앞세대 말고 전세대 말고 이제 차세대를 또 따라가야 하는 그런 방향이 네. 너무나 긍정적으로 또 들려오는데요. 네.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우주 관련 ETF는 그동안 시장에 나온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차별점을 갖는 포인트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사실 항공테크라고 하면 조금 와닿진 않으실 수 있는데 UA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출시된 우주항공 관련된 ETF라고 하면 결국에는 방산과 함께 묶인 테마들이었기 때문에 방산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순수하게 저희처럼 우주나 아니면 UAM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출시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우주와 UAM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되겠고요. 이제 제가 또 예탁결 차원에서 한번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봤는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이제 27위가 조비 에비에이션이고요. 37위가 로켓랩입니다. 근데 로켓랩이 아무래도 이제 우주 섹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UAM을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인데 로켓랩과 조비 에비에이션에 이제 각각 16%씩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단일 테마 ETF 중에서 해당 종목의 비중을 극대화한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포트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우주항공테크 안에서 네. 실제로 이제 그 동학개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주라든지 UAM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UAM이 사실 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차세대로 네.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네. 이제 기업들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실제로 이제 보고 있지 않아서 네.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실제 이런 성과들을 볼 수 있는 네. 예정된 이벤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두바이에서 상업화를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이제 독점권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UAM이라고 하면 결국엔 핵심 기술이 이제 eVTOL이라고 하는데 eVTOL을 저희가 이제 하늘을 나는 전기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늘 위 테슬라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 위 테슬라. 네. 또 다른 테슬라가. 네.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예전에 소위 말했던 이제 하늘을 나는 네.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늘도 날다가 네. 착륙하면 그 하고, 자동차로도 달리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가 2028년에 LA 올림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대규모 시범 운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제 시범적인 운행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LA나 뉴욕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도 시범 운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용화되는 시계열이 저희의 예상보다는 굉장히 앞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저희가 또 빠르게 사실은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제 이 토를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LA 올림픽에서 이제 하늘 날면서 이제 경기 보러 가는 거죠. 네, 경기장 쭉 보다가 이제 저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여기 내릴게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늘을 날면서 네. 실제로 이제 글로벌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참 기술 발전이 놀라운 수준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내용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